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봉은사 초하루 대중법문에서 종단 화합으로 불교를 다시 일으킬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의 유명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부산 국제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청주 BBS가 명사초청 토크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대. 오늘은 지역에서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전홍은 공우산업대표를 만났습니다. 도심 속 걷기 명소 서울 덕수궁 돌담길이 60년 만에 모두 연결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고액 상습 탈세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이 화합하고 있고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라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서울 강남불교의 중심 봉은사에서 초하루 대중법문을 설했는데요.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단의 안정과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종단의 어려움이 화합으로 잘 극복돼 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한국 불교나 조계종이 약간의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서로 화합해서 잘 극복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음력 11월의 초하루를 맞아 원행스님은 2달 만에 강남 봉은사 대중들과 마주했습니다. 봉은사를 한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강조한 원행스님은 불교가 부처님 당시의 명성을 되찾는데 스님과 신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도의 16개 나라의 모든 왕이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성인 중에서 살아계실 때 많은 나라의 왕들이 귀하고 한 분은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한파 경보가 발령될 만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던 날씨 속에서도 봉은사 대중들은 1시간 넘게 진행된 원행스님의 법문을 경청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부처님 말씀이야말로 우주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충만한 진리라며 불제자가 된 것을 행복하게 여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성껏 부처님 전에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부처님 어떤 불보살님 명호를 한 번만이라도 부르면 지옥은 가지 않는다. 원행스님은 불교의 무상과 무소유를 언급하며 불자라면 반드시 새겨야 할 가르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교는 고려시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고려전 관람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초하루를 맞아 마련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특별 법문은 봉은사 대중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깊이 심어준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100일간 100명의 고승대덕들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대구 법왕사의 백고자법회가 37번째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경내 4층 대적광전에서 진행된 입제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을 설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열린 백고자법회는 고려시대까지 성행하다 조선시대 억불 정책으로 그 맥이 끊겼습니다. 1994년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이 복원한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법석을 마련해 현재는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까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 이룩될 때까지 이 백고자는 면면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할 불사이고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37회 백고자법회는 내년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부산 동명불원 화랑스님과 전 해인사 강주 해월스님, 광주 곤지암 우리절 회주 동봉스님, 서울 육조사 선원장 현웅스님 등이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나라 인도의 유명 미술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화가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시장, 부산 국제 아트페어가 개막했는데요. 한 인도 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국내외 210명의 작가 작품 3천여 점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작가들과 관객이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6일 개막된 2018 부산국제아트페어는 화가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열린 미술시장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번 우리 부산국제아트페어에서는 굉장히 첫째로는 러시아 미술관을 하나 특별관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초대 작가가 전부 다 신진들이에요. 신진이라서 이제 30대 전후로. 그래서 아마 그림들이 굉장히 신선하니까 예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처님의 나라 인도 뭄바이시의 유명 작가들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거장 작품 50점이 특별 전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시의 JJ 아트스쿨 유명 작가들의 전시관에는 불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등 한인도 문화 교류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치하고 부산의 어떤 가치가 함께 어우러질 적에 정신도 한 단계 성숙하지만 물질 세계도 한 단계 성숙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다 부산의 전역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특별전에는 보물급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작가와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미술작품 거래 시장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술 시장까지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고 있는 윤종원 신임 청불회장의 공식 취임식이 이달 중순 조계사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지난 10월 청불회장으로 추대된 윤종원 수석의 취임식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단 측은 특히 국회 불자모임 정각회의 신임 회장 임기를 시작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조계사 등에서 취임식을 열 것을 제안했지만 강 의원은 신년 할애법회 때 조계사를 찾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각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강창일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을 임명하는 등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정가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문을, 전임 회장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명예회장을 맡았고 이현승 자유한국당 의원을 간사장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 6월 부산 해운대구 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자리해 부처님의 가피로 국회에 들어와 매일 새벽 108배를 해왔다면서 앞으로 정각회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박완일 전 전국불교 신도회장의 49제가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들의 참여 속에 이뤄집니다. 불교학과 동문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 법륜회관에서 거행되는 49제를 SNS를 통해 동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원적에 든 고인은 빼어난 설법으로 한국의 부르나 존자라고 불렸으며 특히 BBS 불교방송 개국 당시 방송국 설립 모금을 이끌며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는 다음 날인 오는 14일에는 서울 충무로역 대림정에서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송년의 밤과 정기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진로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른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BBS 청주불교방송이 한범덕 청주시장과 개그맨 김경진 씨를 초청해 그들과 무대에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꿈꾸고 상상하고 가보는 그런 젊은이가 되십시오. BBS 청주 불교방송이 주최한 2018 진로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가 지난 4일 청주 신흥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강단에 올라 예비 대학생, 예비 사회초년생들인 수험생들과 다양한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시장은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설문조사 될 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중에 그런 질문했대. 없어지는 직업, 새로 생기는 직업. 없어지는 직업이 720만 개가 될 거라고. 새로 생기는 직업은 200만 개. 그리고 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 수험생들에겐 진로 선택과 이성과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가 가진 고민들을 가감없이 털어놓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청주 상당고등학교에서 열린 강연에는 개그맨 김경진 씨가 나섰습니다. 그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제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와 개그맨 전성기, 지금 배우고 있는 것 등 험난한 인생 과정을 학생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김경진 씨는 멋진 실패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주 상당고등학교에 와서 대학 수능 시험을 마친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데 옛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전 시험을 못 봐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오늘 강의 주제로 인생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강의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과 명사와의 특별한 만남. 청주 BBS는 이틀간에 걸친 진로 체험을 위한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수능 시험에 지친 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BBS 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 제작진이 한국PD연합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 류지열 한국PD연합회장은 마포 불교방송 사옥을 방문해 특집 다큐를 연출한 황고은 PD와 조유정 작가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혐오민국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혐오 문제와 관련해 여성과 난민, 성소수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또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사회로 나아갈 방안을 제시해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고은 PD는 혐오민국 보고서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6번째 순서로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전홍은 동우산업 대표를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도로 표지판 제작 기업을 운영하는 전홍은 대표는 불교계에서 마당발로 통합니다. 고향 원각사 신도 회장이자 고향 불교 신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조계종 중앙신도회에서도 직할교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신심을 지닌 어머니 덕에 일찌감치 불자가 됐지만 젊은 시절에는 전국 도로를 누비며 교통 표지판을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도로 표지판으로 확대되면서 불자란 사명감 속에 문화재 표지판을 제작했고 그것이 많은 사찰과의 인연을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판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로 표지판에 특히 전통 사찰 정도는 문화재도 많이 있고 오래된 사찰은 도로 안내 표지판에 문화재 표시를 하면서 표지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흥국사, 원각사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토사, 또 이번에 이제 그 석굴암 같은 데 할 겁니다. 전 대표는 현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주석한 청계산 정토사에 문화재 표시 도로 표지판을 제작하면서 동국대 불교 리더십 CEO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업무를 벗어난 학업은
불교 동문들과의 인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성지 순례 등으로 이어져 신심은 더욱 고취됐습니다. 해외 성지 순례를 다녀올 때마다 사업까지 번창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것이 부처님 가피인 것 같다고 전 대표는 털어놓습니다. 성지 순례라든가 좋은 봉사를 하면 그 뒤에 수주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 성지 순례를 갔을 적에는 조달청 우수업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만 갔다 오면은 회사가 더 번성하는 것 같고 그래서 와이프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또 환영하고 그럽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태어난 전 대표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다가 최근 사업체가 있는 고양시에 정착했습니다. 105만 인구의 고양시에는 교회가 1000군데에 이르고 사찰은 교회 수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단합과 봉사만큼은 고양 불교신도연합회가 으뜸이라고 자신합니다. 현재 사업연합회 등록 사찰은 한 50군데 정도 됩니다. 반 정도. 이사스님들이 한 10여 분 되시고요. 사업연합회가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연합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요즘도 주위 가까운 이들을 신도연합회로 이끌며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린 수행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이라면 그 공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세월 속에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욕심 없이 자기 일만 꾸준하게 하면서 남에 대한 선행을 한다면 좀 더 돌아오는 공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울산 지역 불자들의 합창 경연대회인 붓다 페스티벌에서 BBS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22회 울산 불교 합창 축제 붓다 페스티벌에서 BBS 울산 불교방송 합창단이 대상을, 울산 한마음 선언 합창단이 금상을, 정토사 정토 합창단이 은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회에는 덕성사 원효 합창단과 백양사 삼보 합창단, 정광사 바라 합창단 등 11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또 함룡사 소년소녀 합창단과 가수 전선민, 테너 신현욱 등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도심 속 걷기 좋은 명소로 손꼽히는 서울 덕수궁 돌담길이 60년 만에 모든 구간이 연결돼 시민에 개방됐습니다. 그동안은 중간에 길이 끊어져 연인과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km에 이르는 서울 덕수궁 돌담길 모든 구간이 막힘없이 뚫렸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관이 1959년부터 보안을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뒤 62년 만입니다. 그동안은 대사관 건물에 막혀 발걸음을 되돌려야 해서 연인이 함께 걸으면 헤어진다는 속설도 있었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연인이 반드시 헤어진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단절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귀기 시작했는데 여기를 걸으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다. 돌담길 완전 연결까지는 무려 4년에 걸친 서울시와 문화재청, 주한 영국 대사관의 끈질긴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돌담길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출입을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직접 돌담길을 걸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 역사적인 장소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다만 덕수궁과 대사관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만큼 이 구간은 담장 안쪽에 길을 새로 내고 양쪽에 출입구가 설치됐습니다. 이번에 개방된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특이한 모습의 고목들과 지난 역사를 보여주는 고궁, 그리고 영국식 건물이 더해진 이색적인 풍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새로운 추억거리가 생겼다며 처음으로 개방된 돌담길을 반겼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개방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오고 싶어요. 날씨 풀리면 또 그때 또 예쁠 것 같네요. 개방된 돌담길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보행 전용 데크와 목재 난간도 마련됐습니다.
덕수궁 안쪽 담장길은 궁궐 보호를 위해 궁 관람 시간과 같은 월요일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개방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장애인 포교단체인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8 수화사랑 음악회와 나눔 한마당 축제를 엽니다. 시청각 장애인, 지체장애인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는 국악인 남상일, 가수 김태희 씨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연화직업재활원 이용자들이 함께하는 난타 공연과 수화사랑 합창단 공연이 이어지며 자비의 쌀과 장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지역불자들의 연합봉사단체인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을 격려합니다. 천수천안 자원봉사단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청 2층 대강당에서 송년법회를 열고 봉사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천수천안 봉사단 이사진과 고양불교사업연합회 스님, 천수천안 봉사자와 후원자, 고양시 관계자 등이 함께합니다. 천수천안 불교자원봉사단은 지난 2002년 창단해 그동안 자원봉사 교육을 통해 2천여 명가량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가 5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그만큼 내야 할 부자이면서도 재산을 아예 숨겨두고 있는 이른바 악성 탈세자들의 현황. 남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 알부자로 알려진 A씨는 부동산을 부인에게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을 하고 양도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징세팀은 올 초 수억 원의 현금이 집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징세팀은 A씨 집에서 비밀 수납장을 발견했고 현금 7천만 원과 골드바 3kg, 명품 시계 등 2억 3천만 원 상당을 징수했습니다. 양도세 수억 원을 미납한 B씨는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17억 원의 수표를 은행 44곳에서 88차례에 걸쳐 모두 현금화하고는 돈이 없다는 오리발과 함께 체납했습니다. 평소 B씨의 동선을 추적했던 징수팀은 사위 명의로 은행 대여금고가 있음을 파악했고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곳에서 현금 1억 6천만 원과 미화 2억 원 등 총 8억 3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양도세 수억 원을 체납한 C씨는 대범하게도 양복 안주머니에 수표 180매 1억 8천만 원을 숨겼습니다. C씨 지갑에서는 또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와 보안카드가 나왔고 징수팀은 체납액 5억 5천만 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징수팀 관계자는 최근 많은 체납자들이 재산을 현금화해 3자 명의의 대여금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대부분 체납자 주변인들의 제보에 의해 이뤄진다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체납자의 숨김 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04년 이후 2억 원 이상 국세 상습 체납자는 5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재산을 숨기며 고의로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는 약 20% 정도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내년 3월 10일까지 여성 한복 근대를 만나다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100년 전 독립만세운동 당시 여학생 한복 교복부터 1970년대 여성들의 일상 한복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행사입니다. 20세기 동남아시아 수중고고학 최고 성과로 꼽히는 9세기 아랍 난파선 유물 중 189점이 처음으로 한국 나들이를 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남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오는 11일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특별전
바다의 비밀, 구세기 아랍 난파선을 엽니다. 경남 창녕 지역 가야 세력의 성장과 소멸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되는 경남기념물 제3호 창녕개성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됩니다. 문화재청은 창녕 남부 영축산 서쪽 구릉 경사면 삼국시대 고분 261기로 구성된 창녕 개성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크고 작은 자비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동물은 물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모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우리 주변은 모두 인연의 끈으로 연결돼 있기에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불자들의 나눔은 우리 사회의 온기를 더하며 각자의 마음에 불성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